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우리가 비상교과서, 이제 교과서별로 우리가 국어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비상교과서 3학년 1학기.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개구쟁이의 추억. 글의 종류는 수필인데요. 자, 우리 교재로는 9쪽입니다. 자, 오늘부터 또 한번 새롭게 열심히 공부해보는 멋진 신바람 국어교실의 학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포인트를 잘 보시면요. 어린 시절 나의 성격과 글쓴이의 체험에 드러난 시대적 상황,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강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선생님이 수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일이 되고 말았지만, 보세요. 옛날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글은 무슨 글이다? 과거를 회상하는 글이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나는 여간 장난이 심한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다. 매우 장난이 심했다 이 소리죠. 워낙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이다. 물자가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장난꾸러기한테 입힐만한 반반한 옷도 없었겠지만 아침에 멀쩡한 옷을 입고 나가도 저녁에 들어올 무렵에는 바지가랑이가 찢어지고 단추는 뜯어져서 헐렁이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으니 말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만 되면 1분이 아까울세라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편을 짜고는 밀고 당기며 죽어라 하고 힘을 쓰다가 종소리가 나면 교실에 들어와 숨이 차서 한참을 허덕여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린 시절에 어땠어요? 장난이 매우 심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가 전쟁 직후라서 전쟁 직후라 그랬죠. 배경 나왔어요. 배경 언제? 1950년대 중반이겠죠. 전쟁 직후라 그랬습니다. 1950년대 시대적 배경 나왔습니다. 사내 아이들의 놀이는 상당히 거칠었다. 운동장에다 석필로 길고 꼬불꼬불한 놀이판을 그려놓고 한쪽은 방어진을 치고 한쪽은 공격을 하는 놀이를 즐겨했는데 서로 맞붙을 때는 전쟁이 따로 없었다. 놀이가 끝나고 나면 개구쟁이들은 온몸이 땀과 먼지에 젖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교실에 들어가서는 선생님한테 너무 심하게 놀이를 한다고 꾸중을 듣곤 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뭐 했어요? 이제 방과 후에도 우리는 지금 방과 후에 공부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방과 후에도 그런 놀이를 계속했대요. 전쟁 놀이를. 정신없이 몇 시간 놀고 난 후에는 운동장 한쪽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가방을 찾느라고 또 부산을 떨어야 했다. 그러노라면 책가방 무더기에서 한꺼번에 서로 자기 것을 찾느라 가방 속에 든 책들이 쏟아지고 빈 도시락 뚜껑이 열리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앞으로 벌어질 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내 여동생이 해질 무렵이 되도록 그 야단을 벌이고 있는 나를 지켜보다가 혹시 가방을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되어 땅바닥에 던져놓은 내 가방을 가지고 집에 가버렸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한참이나 찾았다. 그런 일로 미루어 보아 그 시절 내가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역시 나는 어떤 사람? 개구쟁이였다라는 거죠. 다음 단. 요즘 아이들은, 자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라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는 과거의 아이들이었죠? 장난이 심하고 개구쟁이였다라는 거죠. 그럼 요즘 아이들이라 그랬으니까 과거의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이 뭐겠어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과외 공부를 하느라고 신나게 놀 시간이 없는 것 같다. 혹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느라고 옛날처럼 서로 몸을 부딪히며 노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사실 그런 놀이는 다치기도 쉽고 서로 몸을 부딪히며 힘을 겨루다 보면 싸움이 되기도 쉬우니 권할 만한 놀이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놀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 그러니까 그런 놀이가 내가 생각할 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과거의 놀이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생각이다. 요즘 아이들은 과외 공부하느라고 게임에 몰두하느라고 노는 모습을 부딪히고 몸을 부딪히고 노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 아이들과 과거의 아이들의 모습이 뭡니까? 차이, 대조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10분입니다. 좋아요. 지금까지는
나는 장난이 심한 아이고 그리고 요즘 아이들과 많이 달랐다.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단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실탄을 주워와서 전쟁 후니까요. 땅바닥에 거꾸로 꽂아놓고 못으로 타격을 가해 폭발시키는 위험한 일도 예사로 했다. 또 화약을 꺼내 땅바닥에 일렬로 연결해놓고 한쪽 끝에다 불을 붙인 다음 그것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침을 삼키며 구경했으니 지금 돌이켜보면 매우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어쨌든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재밌거리를 찾으며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난감이라든가 즐거운 놀이가 없더라도 아이들은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다 이거죠. 나는 우리의 어린 시절이 평온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온갖 꿈을 꾸었고 서로 두터운 정을 나누었으니 말이다. 자, 이게 뭡니까? 어린 시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자, 소주제 보세요. 뭐였던 나다? 개구쟁이였던 나다. 개구쟁이였던 나가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하고 놀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나의 성격은 장난이 심한 개구쟁이였다. 이게 사실 중요하죠. 글쓴이의 체험에 드러난 시대적 상황은 전쟁 직후라 물자가 부족했다. 아이들이 뭐를 흉내낸? 전쟁을 흉내낸 거친 놀이를 함께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재미거리를 찾으며 즐겁게 놀았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라운드 그런데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 지금 뭡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내용을 뭐 하겠다? 전환해보겠다. 전환. 다른 이야기 해보겠다 이 소리예요. 화제를 바꾸겠다 이 소리예요. 그 시절의 일로 가끔 나를 추억에 적게 하는 일이 하나 있다. 어느 날 늦도록 운동장에서 뒹굴다가 집에 돌아와 책가방을 열어보니 국어 교과서 한 권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국어 교과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사건의 시작이에요. 사건의 발단이겠지. 국어 교과서가 없었어요. 국어 교과서가 없었어요. 중심 소재겠죠? 국어 교과서는요. 혹시나 싶어 다음날 교실이고 운동장이고 두루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국어 교과서를 찾을 수 없었다. 책을 잃어버린 것이 확실해지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쓰는 교과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날 저녁 국어 교과서 전체를 베끼기로 작정하셨다. 와, 이게 뭡니까? 미쳐놓은 기억. 부모님이 생각하신 해결책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써서 국어 교과서를 만든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거는 복사기가 없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같으면 복사기로 쉽게 복사했겠지만 그때는 복사기라고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국어 교과서를 손으로 직접 한자 한자 베끼시기 시작하셨다. 철없는 나는 일찍 잠이 들었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주무시지 못하고 희미한 호롱불 밑에서 번갈아가며 만년필로 책을 베끼고 계셨다. 잉크가 떨어지면 다시 만년필에 고무 주머니에 잉크를 채워가며 계속해서 책을 베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라는 건 잊혀진다,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그만큼 어떻다? 부모님께 어떤 마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교과서와 같은 쪽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또 내가 잘 읽을 수 있도록 글자도 또박또박 써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들으니 어머니가 먼저 반을 베끼시고 그 다음은 아버지가 하셨는데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겨우 그 일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국어 교과서를 하루 종일 베낀 거죠. 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마문단 들어갑니다. 마문단. 실쪽 마문단 들어가요. 자, 계속 갑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재봉실로 그런대로 재본던 누런 종이의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에 갔다. 마침 국어 시간이 되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소리내어 책을 읽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모양도 이상하고 여기저기 번진 잉크 자국이 있는 책을 들고 있는 것이 부끄러워 다른 아이들이 눈치 못 채게 하느라 애썼다. 그런데 어느새 내 주위에 앉은 친구들이 내가 이상한 교과서를 들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킥킥거리기 시작했다. 왜 킥킥거려?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모양도 이상하고 여기저기 번진 잉크 자국이 있는 책 이러기 때문에 뭐한 거야? 부끄러워. 친구들에게 숨긴 이유는 바로 이상하고 여기저기 번진 잉크 자국 때문에. 그중한 친구는 자기 것하고 바꿔보자면 나직한 소리로 말했다. 나는 잘되었다 싶어서 얼른 그 친구가 교과서를 바꿨다. 내 책을 받아간 친구는 책장을 앞뒤로 뒤적이 보면서 참 신기해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너도 나도 보자고 해서 서로 돌려보다가 결국 선생님한테 들키고 말았다. 그러나 선생님은 내가 우물거리면서 그 사연을 설명하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미소만 지으셨다. 왜 미소만 지었을까? 선생님께서 왜 미소만 지으셨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셨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이 느껴지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겠죠. 나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손으로 베껴 쓴 그 교과서를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했던 일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지금이라는 게 현재로 돌아왔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어주신 그 교과서를 왜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들고 자랑하지 못했는가 하고 말이다. 지금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이건 뭡니까? 나의 감사인지 감사. 부모님이 베껴주셨던 국어 교과서에 얽힌 추억에 대한 감상이에요. 아, 난 참 후회스럽다. 왜 그때 친구들 앞에 당당하지 못했을까? 그죠? 이런 후회. 자, 중간 부분에 소주제 국어 교과서겠죠? 국어 교과서와 얽힌 체험과 어른이 된 후에 깨달음. 부모님이 베껴주신 국어 교과서에 대한 나의 태도. 이상한 국어 교과서에 뭐를 느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감정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국어 교과서에 얽힌 체험을 통해 글쓴이가 얻은 가치는 철없던 어린 시절의 태도를 후회하고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뒤늦게 깨달았다. 자, 이제 끝부분으로 갑시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도 그 일을 회상할 때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두 분이 밤을 새워가며 교과서를 베끼시던 모습이 선하게 떠오른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으로 젖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어떤 어려웠지만 꿈을 꾸고 정을 나누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자, 이 시절에 대한 의미.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에 대한 의미. 첫 번째, 정을 나누었다. 시점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아이고 글씨가 3번이 아니고 2번이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절이라고 쓰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절에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다? 안타까움이죠. 그리움이죠. 그 시절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돌아갈 수 없는 어린 시절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자,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았다. 어린 시절에 대한 자, 압축 파일로 넘어가실까요?
자, 12쪽 보도록 하시죠. 12쪽이야, 18. 자, 특징 부분 보시면 글쓴이의 직접적인 체험과 느낀 점이 솔직하게 드러난다. 아주 개성적이죠? 옛날 아이들의 놀이와 요즘 아이들의 놀이가 대조적이다. 옛날에 이랬는데 요즘은 이렇더라. 회상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어린 시절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전해 주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구성은 읽어보시고요. 나의 어린 시절 체험을 통해 드러난 시대적 상황. 물자가 부족하여 반반한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어린 아이들이 뭐를 흉내냈다? 전쟁을 흉내낸 거친 놀이를 많이 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이렇게 전쟁에 대한 놀이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놀이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 자,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몸을 부딪히면서 놀았다.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다. 그래서 글쓴이는 어린 시절 장난이 심한 개구쟁이였음을 알 수 있죠? 장난이 심한 개구쟁이였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글쓴이 옛날과 요즘 아이들의 놀이를 대조한 후 어린 시절의 놀이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도 꿈을 꾸고 친구들과 서로 두터운 놀이를 나누니까 그렇죠. 독이 아니겠죠. 정이겠죠. 독은 아니겠죠. 일단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국어 교과서에 얽힌 체험을 통해 글쓴이가 얻은 가치. 자, 뭐에 얽힌 체험이죠? 사회 교과서, 영어 교과서. 국어 시간이니까 당연히 국어 교과서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국어 교과서를 잃어버려 부모님께서 밤을 새워서 직접 만들어 주신 사랑과 정성이 담긴 교재다. 자, 현재 나의 생각을 보시면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고 당시에 교과서를 당당하게 자랑하지 못한 것을 뭐한다? 후회하고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느낀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부분 꼭 복습하시고요. 관련 문제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도 학습 시간에 풀어내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